나는 그 스프레드시트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역겹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들은 내 고통을 돈으로 걸고 내기를 했다. 내가 얼마나 빨리 빚을 갚을지,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형의 노트북이었다. 형이 화장실에 간 사이 무심코 열어본 폴더 하나. 재미로라는 이름의 폴더. 웃기지 않았다. 엑셀 파일이 열렸다. 제목은 민수 빚 갚기 내기. 나, 김민수에 대한 내기였다. 열 이름이 보였다. 참가자, 예상기간, 베팅 금액, 현재 상황. 참가자 목록, 아버지, 어머니, 형 김민준, 여동생 민지, 그리고 사촌 동생까지. 아버지는 3년 이상의 500만 원을 걸었다. 어머니는 노년 이상의 300만 원, 형은 자살할 확률 높음이라는 별도 항목에 1000만 원, 민지는 딜년 안에 갚고 성공할 거임이라고 적었지만 금액은 겨우 100만 원, 사촌은 평생 갚지 못함에 200만 원. 총 베팅 금액 2,500만 원, 상금은 승자가 독식.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화면이 흔들렸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가족인가? 나는 5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 빚 5억을 떠안았다. 아버지가 보증을 섰던 회사가 망했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병원비를 감당 못해 울기만 했다. 그때 내가 나섰다. 28살, 대기업에 막 들어간 신입사원이었지만 내가 갚을게요 라고 말했다. 왜냐고?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후 5년. 나는 월급의 80%를 빚 갚는 데 썼다. 연봉이 올라도 생활은 더 궁핍해졌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집 사고 여행 다니는데 나는 원룸에서 라면만 먹었다. 데이트. 꿈도 못 꿨다. 여자친구였던 수진이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물었고 나는 조금만 더 라고 답했다. 결국 헤어졌다. 가족들은 아버지는 민수야, 고맙다 라고만 하셨다. 어머니는 밥을 차려주며 우리 민수가 제일 착해 라고 했다. 형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또 내게 돈을 빌렸다. 민지는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명품 가방까지 내가 대줬다. 나는 그 모든 걸 감내했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게 보답인가? 나는 파일을 복사했다. USB에 넣고 내 노트북으로 옮겼다. 증거였다. 이걸로 뭘 할지 아직 몰랐지만 지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얘야, 민수 오늘도 늦네? 회사에서 또 야근이야. 형의 목소리였다. 평소처럼 장난기 섞인 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표정을 숨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오, 민수 왔어. 밥 먹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TV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어떤 가족 드라마. 주인공이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하는 내용. 민지가 웃었다. 오빠 같네? 근데 오빠는 저 주인공처럼 성공할까? 형이 낄낄거렸다. 성공. 글쎄. 아직 멀었지? 아버지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무거운 침묵. 나는 밥을 먹으며 그들을 관찰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인가? 피 한 방울 섞인 사람들이 내 고통을 돈으로 걸었다니.
그날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사랑이 증오로, 헌신이 복수로.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나를 그렇게 봤다면 나도 그들처럼 될 거다. 아니, 더 잔인하게. 그 스프레드 시트를 발견한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새 그 파일을 들여다봤다. 상세한 메모가 있었다. 민수 상태 업데이트라는 시트. 2021년 민수 연봉 인상. 예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음. 베팅 수정 고려. 2022년 여자친구와 헤어짐. 스트레스 높음. 자살 베팅 유리. 2023년 민수 건강 이상 기미. 위궤양 진단. 5년 이상 베팅 승리 확률. 2024년 민수 승진. 하지만 생활비 절약 극도. 정신적 한계 도달 예상. 형의 필체였다. 아니, 모두가 댓글을 달았다. 카카오톡 캡처까지 붙여놓았다. 단톡방 가족 모임이 아니라 별도의 민수 내기방이었다. 나를 제외한 가족들만의 방. 민수가 오늘도 돈 보냈대. 500만 원 아직 멀었네. 나는 3년 안에 못 갚을 거에 걸었는데 점점 유리해지네. 자살하면 상금 어떻게 나눠? 그런 대화들. 나는 토할 것 같았다.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 갔다. 집중이 안 됐다. 상사가 민수 씨, 요즘 어때? 라고 물었지만 괜찮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점심시간에 변호사를 검색했다. 빚 상속, 보증, 가족법. 아버지의 빚은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었다. 보증인이었지만 나는 공동 상속인으로서 자발적으로 갚고 있었다. 강제사항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알았지만 가족 사랑 때문에 갚았다. 이제 사랑은 없었다. 나는 빚 갚기를 멈추기로 했다. 은행에 전화해 자동이체를 취소했다. 채권자들에게는 개인 사정으로 일시 중단이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빚은 각자 알아서 갚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너가 갚기로 했잖아. 네, 제가 착해서 그랬죠. 이제 착한 놈 역할 그만할게요. 어머니가 울먹였다. 민수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요? 가족이 내 고통에 내기하나요? 나는 USB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거 보세요. 민수 빚 갚기 내기 파일.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떻게? 형 노트북에서 찾았어요. 재미로 만든 거 맞죠? 민지가 손을 떨었다. 오빠, 미안해.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 2,500만 원 걸고 장난?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몰랐다. 돈이 끊길까 봐 두려운 미안함일 수도. 나는 집을 나왔다. 그날로 짐을 싸서 원룸으로 이사했다. 가족들은 전화하고 찾아오고 울고불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빚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채권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어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내가 우리를 죽이는구나. 형은 사업 자금을 잃고 파산 신청을 했다. 민지는 유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멀리서. 복수가 시작된 거였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나는 돈을 모았다. 5년간 빚 갚느라 쓰지 않은 돈, 보너스, 주식 투자. 의외로 2억 정도 있었다. 그 돈으로 뭘 할지 계획했다. 가족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 먼저 형부터. 형은 사기꾼 기질이 있었다. 과거 사업 실패도 횡령 때문이었다. 증거를 찾았다.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형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형이 검찰 조사를 받는 날,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 소식을 뉴스로 봤다. 중소기업 대표 횡령 혐의. 형의 이름이 나왔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수야, 내가 한 거지? 제발 걷어들여. 제가 뭐려? 너 아니면 누가? 민준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해? 어머니도 내 자살에 돈 걸었잖아요. 이제 형이 잡혀가면 상금 받으시겠네요. 전화를 끊었다. 형은 구속됐다. 횡령액 3억. 내가 제보한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민지는 대학을 휴학했다. 등록금이 없었다. 사촌 동생까지 연락 왔다. 형, 왜 그래? 가족인데. 나는 웃었다. 너도 내기했잖아. 평생 갚지 못함에 200만 원. 그 후 연락이 끊겼다. 아버지는 집을 팔아야 했다.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었다. 강남 아파트 10억짜리. 경매로 7억에 나갔다. 빚 일부 갚고 나머지는 여전히 남았다. 가족들은 쪽방으로 이사했다. 나는 승진했다. 팀장이 됐다. 연봉 1억 5천. 새 여자친구도 생겼다. 지은이라는 사람. 착하고 이해심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복수는 계속됐다. 이번엔 민지 차례. 민지는 SNS에서 잘나가는 척했다. 명품 사진, 여행 사진. 하지만 그게 다 내 돈이었다. 나는 그녀의 계정을 해킹했다. 아니, 전문가를 고용했다. 민지의 비밀 계정에서 불법 도박 내역이 나왔다. 온라인 카지노 1억 빚. 나는 그 증거를 채권자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민지는 채권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했다. 사채까지 썼다.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우울증. 나는 가끔 병원에 갔다. 멀리서 지켜봤다. 민수야, 어머니가 나를 알아봤다. 왜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알아요. 그런데 이제 늦었어요. 나는 돌아섰다. 하지만 내 아내 증오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커졌다. 이게 정의인가? 복수인가? 나는 밤마다 꿈을 꿨다. 가족들이 웃는 꿈, 과거의 행복한 모습. 그럼 깨어나서 더 큰 증오를 느꼈다. 이제 아버지 차례였다. 아버지는 과거 사업에서 세금 탈루를 했다. 증거가 있었다. 나는 국세청에 제보했다. 아버지는 세금 추징 의혹을 받았다. 이미 가진 게 없었다. 아버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다행히 실패.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를 불렀다. 민수야, 용서해다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나는 웃었다. 아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빚 갚는 걸 내기로 삼은 순간부터. 아버지는 울었다. 나는 병원을 나왔다. 이제 거의 끝났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스프레드시트의 상금.
그 돈은 어디에? 형이 관리했다. 횡령 전에 숨긴 돈. 나는 그 돈을 찾았다. 해외 계좌. 해커를 통해 옮겼다. 내 계좌로. 2,500만 원. 나는 그 돈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익명으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 아이러니였다.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복수가 끝났는데 공허함만 남았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복수가 끝난 후 나는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카페에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수 씨, 그게 진짜예요. 네, 증거도 있어요. 그녀는 손을 잡았다. 고통받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복수하지 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가족들은 여전히 연락했다. 구걸하듯. 형은 출소 후 나를 찾아왔다. 민수야, 도와줘. 일자리 좀. 왜 저한테요? 형은 제 자살에 1,000만 원 걸었잖아요. 형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문을 닫았다. 민지는 실종됐다. 사체 때문에 도망갔다고 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치매 기미. 아버지는 노숙자가 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증오가 사랑으로 돌아오려 했다. 아니, 동정으로. 이게 복수의 함정인가? 나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였지만 이제 가해자가 됐어요. 후회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워요. 후회요. 저는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정의는 법이 하는 거예요. 복수는 증오를 키울 뿐. 나는 생각했다. 어느 날 민지가 발견됐다. 한강에서. 자살. 유서에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장례식에 갔다. 몰래. 어머니가 나를 봤다. 민수야.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민지의 죽음이 나 때문인가? 아니, 그녀의 선택이다. 하지만 내 복수가 촉발했다. 나는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봤다. 그리고 삭제했다. 이제 끝내야 했다. 나는 아버지를 찾았다. 노숙자 쉼터에서.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봤다. 민수. 나는 돈을 건넸다. 1억. 이걸로 새로 시작하세요. 빚 갚고. 아버지가 울었다. 왜 이제 와서?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속죄였다. 형에게도 일자리를 주선했다. 어머니 요양비를 댔다. 그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 지은과 결혼했다. 아이를 낳았다. 평범한 삶. 하지만 밤마다 그 스프레드시트가 떠올랐다. 인간은 약하다. 사랑과 증오는 한 끗 차이. 나는 그 경계에서 살고 있다. 영원히. 시간이 흘렀다. 3년 후. 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연봉 2억. 집도 샀다. 강남 아파트. 과거 우리 집보다 비싼. 지은과 아들 하나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내 돈으로.
형은 직장에 다녔다. 착실하게.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나왔다. 건강해졌다. 민지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가끔 모였다. 명절에. 어색한 식사. 아무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았다. 증오와 두려움과 감사. 복잡한 감정. 어느 날 형이 말했다. 민수야, 그때 스프레드 시트.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가족이란 무언가. 피가 전부가 아니다. 신뢰와 사랑. 나는 그걸 잃었다가 다시 찾으려 애쓰고 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담은 계속 받았다. 당신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어요. 아마도. 어느 날 뉴스에서 봤다. 빚 때문에 가족이 내기한 사건. 비슷한 이야기. 나는 TV를 껐다. 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영원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약하다. 한 번 배신당하면 다시 믿기 어렵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다. 그게 내 삶의 균형.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쓰다. 후회는 없다. 하지만 아픔은 있다. 이게 내 이야기다. 김민수. 평범한 가장. 하지만 아내는 상처 가득한 남자. 결국 나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다. 스프레드시트의 원본을 완전히 파괴했다.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제 과거는 잊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인지 몰랐지만. 아들은 자랐다. 아빠, 가족이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서로 아끼고 지켜주는 거야? 거짓은 아니었다. 노력하는 중이었다. 지은이 말했다. 당신 강해졌어요. 아마도.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그 발견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쁘게, 그리고 좋게. 증오는 독이다. 하지만 때론 약이 된다. 나는 독을 마시고 살아남았다. 더 강해져서. 이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가족과 함께. 불완전하지만. 그게 인간이다. 배신과 용서 사이에서. 영원히 헤매며. 전체 이야기 완결.